포르투갈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라인업이 공개된 시점부터 축구 커뮤니티는 시끌시끌했는데요. 드디어 한국의 출전 명단에 이강인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우루과이와 1차전, 가나와 2차전에서 잇따라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처음으로 월드컵 선발 출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나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 월드컵 멀티골의 주인공이 된 조규성이 2경기 연속 선발 출격했고 공격 2선에는 에이스 손흥민이 배치됐습니다. 다만 한국의 가장 큰 변수는 수비 라인이었습니다. 1, 2차전에서 잇따라 선발 출격한 김민재가 우루과이전에서 입은 오른쪽 장단지 부상 여파로 결국 포르투갈전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권경원이 대체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김민재는 벤투호의 수비 핵심이고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기에 권경원의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역시 골키퍼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 6명을 교체했기에 한국도 많은 이득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중심축인 후뱅 디아스,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선발해서 제외시켰고 따라서 한국이 카잔의 기적 당시 투혼을 보여준다면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시작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상대 수비진에서 넘어온 공을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달롯이 김진수를 뚫어낸 이후 골문으로 달려드는 오스타에게 침착하게 패스를 줬고 오스타가 이를 오른발로 넣으며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포르투갈의 주도권이 이어졌지만 한국은 동점골을 만들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습니다. 전반 26분 코너킥에서 넘어온 공이 상대 머리에 맞았고 이게 김영권이 앞으로 갔는데 김영권이 침착하게 넣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에 터진 동점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골을 넣기 위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고 한국은 수비에서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수들끼리 간격이 너무 넓었고 그 넓은 공간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너무 쉽게 침투했습니다. 김민재의 공백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후반전 들어 한국이 날카로운 역습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후반 10분 후반부터 시작된 패스가 깔끔하게 연결됐고 조규성이 길게 넘겨준 볼을 손흥민이 잡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이어진 찬스에서는 황인범이 기습적인 슈팅을 때렸고 벗어났지만 한국이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중반 한국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후반 20분 황희찬을 투입하며 공격의 속도를 더했고 황희찬이 드러나자 한국의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황희찬이 들어오자 사이드에서의 공격이 살아났고 역습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45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 기적을 쓴 주인공은 황희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습 과정에서 손흥민이 골을 잡았고 페널티 박스까지 드리블을 하던 손흥민은 황희찬에게 킬러 패스를 내줬고 황희찬이 이걸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말이 필요 없는 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조위 위로 올라갔고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이 9%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에 외신들도 이를 집중 조명하며 한국이 기적을 썼다고 보도했고 해외 축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업셋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카잔의 기적에 이어 또 한 번의 기적을 썼다고 언급했고 한국 축구가 저력을 보였다며 극찬했습니다. 16강 진출 확률 9%. 한국이 또 해낸 것입니다. 또다시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 이제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명실상부한 이번 대회 우승후보 영순이지만 공은 둥글고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평가전에서 브라질을 한번 만난 적이 있기에 브라질 특유의 리듬을 파악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노출된 약점들을 더 견고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6월 2일 브라질전은 그야말로 벤투호의 모든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강팀 상대로 팀 단위 압박 탈압박 능력과 효율적인 공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점수차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고 또한 강팀 상대로 벤투가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가 맞는 방향인지도 고민해볼 만한 경기였습니다. 분명 빌드업을 하고자 했으나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타이밍을 내줬고 상대의 압박에 전혀 맥을 못 쳤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불과 엊그제만 해도 한가하게 관광을 즐기던 그 선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이마르를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모두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면서 피파 랭킹 1위의 품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다 한국에게 공을 뺏긴 뒤에도 두세 명의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오며 직후 빌드업을 차단했고 한국의 패스 경로를 읽어내며 다시 공을 가져오는 장면이 매우 자주 나왔습니다. 만약 벤투호가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전술로 나가게 된다면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벤투가 융통성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당초 벤투는 월드컵에서도 강팀 상대로 무리한 빌드업을 시도하다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벤투는 월드컵에서 전방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과감하게 롱볼을 차서 세컨볼을 노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이악 물고 안 쓰던 이강인을 기용하기도 하며 예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브라질의 전력을 몸소 체험하고 융통성을 갖춘 벤투가 토너먼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의 확률을 뚫고 토너먼트에 진출한 대한민국인 만큼 그 여정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